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을 잇는 리뷰의 김용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남역 인근에 있는 삼성 강남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새벽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2025를 개최했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S25 시리즈에는 One UI 7이라는 OS가 탑재가 됐는데요. 새로운 AI 신규 기능들을 좀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매장에 들어가서 제품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먼저 갤럭시 S25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여느 때처럼 3종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일반, 플러스, 울트라 모델로 출시가 됐습니다. 먼저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의 컬러는 네이비, 민트, 실버 섀도우, 아이스 블루 총 4종으로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울트라 모델은 티타늄 블랙, 티타늄 실버 블루,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화이트 실버 이렇게 총 4종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삼성닷컴과 여기 삼성 강남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색상도 있는데요. 먼저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들고 있는 티타늄 제이드 그린 색상과 티타늄 제트 블랙, 티타늄 핑크 골드 3종이 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와 기본형 모델 같은 경우는 코랄 레드, 블루 블랙, 핑크 골드 총 3종이 이렇게 단독 색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갤럭시 S25에 탑재된 프로세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탑재된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A 엘리트가 탑재됐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퀄컴이 협력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칩셋 중 역대 가장 강력한 성능이라고 하는데요. 갤럭시 S24 전작이죠. 전작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 3세대와 비교하면 NPU가 40%, CPU와 GPU 성능은 각각 37%와 30% 향상됐습니다. 이번 칩셋은 디스플레이 품질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콘텐츠를 선명하게 표현해주는 프로스케일러 기능이 최초로 탑재돼 이미지 품질이 약 40% 이상 개선됐다고 합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화질 개선 솔루션인 디지털 내추럴 이미지를 내부에 탑재해 화질 및 시인성 개선 등은 물론 전력 효율도 향상됐다고 합니다.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가 공개되기 전에 발열 문제가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갤럭시 25 울트라 같은 경우 전작 대비 약 40% 커진 베이퍼 챔버가 탑재됐습니다. 또한 갤럭시 S25 시리즈에 새로운 열전도 소재를 사용한 효율적인 방열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갤럭시 S25의 경우에는 카메라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고해상도 센서와 AI 기반의 차세대 프로비주얼 엔진을 탑재해서 먼 거리에서도 디테일한 고화질의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S25 울트라의 50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넓은 화각으로 고화질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조도 비디오 성능 향상 솔루션도 탑재해서 움직이는 피사체와 고정된 피사체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는데요. 이를 통해 각 피사체의 최적의 노이즈 제거를 할 수 있으며 저조도 환경에서도 깨끗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비디오 모드에 10비트 HDR 옵션이 기본으로 적용되면서 보다 풍부한 색감을 담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사진 애호가들을 위한 엑스퍼트로 앱에는 가상 조리개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DSLR 같은 전문 카메라처럼 심도 표현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찍었으면 이제 편집도 해봐야겠죠. 오디오 지우개라는 AI 영상 편집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촬영한 영상 속의 목소리, 주변 소리, 소음, 바람 소리 등 사운드를 AI가 분류해주는 기능인데요. 분류된 사운드를 간단한 클릭만으로 제거하거나 음량을 조절해서 더욱 전문적이게 영상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에는 새롭게 One UI 7 OS가 탑재가 됐는데요. 고도화된 자연어의 기술 기반으로 이번에 좀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게 갤러리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AI로 예를 들어 날짜, 시간, 장소들을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면 그거에 맞게 사진을 딱 뽑아서 전시를 해줍니다. 근데 내가 여기 나와서 직접 한번 실내랑 실외부를 좀 찍어봤어요. 야외를. 여기 실내라고 검색을 하면 딱 한 장을 뽑아서 보여주더라고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야외 사진도 제가 여러 장 찍어봤는데 사실 야외라고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단 한 장도 뽑아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었고, 어떤 키워드를 입력을 해도 다 뽑아줘야 되는데 여전히 조금 그런 부분은 미흡하지 않나 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기능이었습니다. 다음은 나우브리프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사용 패턴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이 개인에 맞는 좀 날씨의 일정 수면 기록을 분석해서 조금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맞춤형 개인 비서 기능을 하는 그런 앱입니다.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은 사실 수면 기록은 매우 좋음이고 오늘의 에너지 점수를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써있는데 사용해보지 않은 핸드폰이다 보니까 좀 일반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미 AI 비서라는 앱은 좀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진 앱들이 좀 있잖아요. A-라든가 익시오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그런 앱들 사용해 보셨으면 아마 데이터가 누적이 되다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우브리프 기능도 여러분들께서 핸드폰 사용하시다 보면 좀 더 도움이 되는 정보들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지금 현재 살펴보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이런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하실 때 여러 가지 앱이 동시에 좀 연동이 되고 그런 사용 환경이 있으시면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한 문장의 명령어만 입력을 하면 실행 필요한 앱들이 연결되어 쉽게 좀 실행되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기능은 바로 멀티모달 AI를 통해 구현이 됐는데요. 이 멀티모달 AI 같은 경우는 AI 에이전트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동시에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른 또 연동 앱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사용 환경에 따라 많이 다르실 텐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인식 기능 자체는 많이 좀 괜찮아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스마트폰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셨겠지만 활용도가 개인적으로 높지 않은 경우도 많았을 텐데요. 이 인식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AI 같은 경우는 인식률 하나 좀 향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AI 기능 중에 개선된 점이 어떤 거 있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서치 기능입니다. 구글과 협업으로 전작에도 탑재됐던 이 기능인데요. 멀티모달이 적용돼서 기존의 이미지와 텍스트 검색뿐만 아니라 이제 음성, 여러 기기에서 재생되는 사운드 검색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실시간 통역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13개 언어를 지원했는데 여기에 7개 언어를 더해서 이제 20개 언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텍스트 변환과 통화 요약 기능입니다. 기존의 텍스트 변환과 요약은 음성 파일만을 지원했는데요. 이제는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글로도 옮겨준다고 합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주는 통화 요약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글쓰기 어시스트입니다. 텍스트 요약, 맞춤법과 문법 검사 등 생성형 AI 기반의 텍스트 편집 기능들을 통합한 글쓰기 어시스트를 통해서 어느 화면에서든 쉽고 빠르게 텍스트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글쓰기 어시스트, 좀 비슷한 원리로 그리기 어시스트 기능도 있는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 만들고 싶은 이미지에 대해서 좀 키워드 텍스트로 검색을 하면은 그 검색에 맞게 그림을 생성을 해줍니다. 이 AI가 역시 도와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한번 직접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I 기능들이 강화된 만큼 보안도 또 신경을 쓰실 텐데요. 보안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의 패턴, 취향 등 개인화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PDE를 최초 적용했고 이를 통해 분석된 정보는 녹스볼트를 통해 강력하게 보호돼서 온 디바이스에 안전하게 저장된다고 합니다. 또 외부에서 와이파이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도 좋아할 만한 사항인데요. 최대 제한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비보안 와이파이 자동 재연결 제한과 2G 네트워크 사용 차단 등 와이파이로 해킹을 당할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보안 설정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에 생체 인증을 요구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설정 변경을 못하도록 하는 도난당한 기기 보호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강남에 나와서 갤럭시 S25 시리즈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이렇게 출시된 이번 신규 단말은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11일간 사전 예약을 진행을 하고요. 2월 7일부터는 전 세계 출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이 많다고 많고 좀 적다면 적은데요. 제가 직접 둘러보니까 기능도 기능인데 좀 색상 부분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색상이 좀 매년 좀 다양하게 추가가 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번에 좀 일단 전반적으로 색상을 보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색상은 솔직히 없는 그런 라인업이고 좀 아쉬운 점이 좀 더 있다면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에 일반적으로 좀 많이 찾으실 것 같은 블랙이나 화이트 색상이 없다라는 점이 좀 기본 색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색상이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다만 좀 좋은 점은 하나 있는데요. 이건 기능도 아니고 디자인도 아니고 바로 가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격 민감하시잖아요.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전작 S24 시리즈랑 출고가를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은 256GB 기준 169만 8,400원, 그리고 기본형 모델은 같은 메모리 기준 115만 5천원, 그리고 한 단계 업된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 추가된 135만 5천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출고가도 이렇게 동결이 됐고 여러 가지 기능도 개선돼서 좋은 점도 있는데 색상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직접 현장에 나와 보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기능도 시연해 보시면서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잇는 리뷰의 김용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